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많이 들어봤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아는 분들은 그냥 나가셔서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보통 세금이라는 게 차익을 발생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디든 그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세금이 없게 되는 제도예요. 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주택은 갖고 있는데 하나의 주택은 우리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수요 관점이잖아요. 실수요 관점에서 어떤 투기적 성향이 전혀 없이 내가 거주를 하고 팔았는데 거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하다 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1주택 비과세다,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이 어떤 개념이다, 뭐 아파트, 빌라, 뭐든이죠. 이건 이해가 쉬운데 그러면 세대의 개념은 뭐냐? 가구의 개념, 세대의 개념, 가구라고도 표현하죠.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죠. 하나의 가족.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이렇게 구성된 것이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한 채를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채를 갖고 계시고, 네, 어머니가 한 채를 갖고 계시고, 딸이 한 채가 있다. 명의로. 아들 명의로는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 개인별로 한 채씩이지만 1세대 3주택 집안이 되는 겁니다. 1세대 3주택. 그러면 어머니가 한 채를 팔았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딸이나 아들을, 여기서 뭐 딸만 해도 되겠네요. 이 주택에 있는 사람을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별도의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딸이 파는 것도 비과세, 아버지가 파는 것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대 분리는 그러면 아무나 하느냐? 중학생 딸한테도 막 하느냐? 안 됩니다. 세대 분리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세대 분리에 대한 요건은 뭐냐면, 세대 분리에 대한 요건. 첫 번째, 만 30세 이상이 돼야 된다. 혹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직장 다닌다는 뜻은 뭐냐면,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그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만 내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30세 미만이라 상관없어요. 내지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결혼을 했다. 네. 결혼을 했다. 예. 이건 30세 미만이라도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의 조건이 됩니다. 5어예요. 엔드 개념이 아니라. 30세가 넘었거나, 30세가 넘었으면 직장을 구하든 안 구하든 상관없어요. 백존이 백존이다 상관없어요. 만 30세가 넘으면 세대 분리 요건이 된다. 30세 미만이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수입이 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세대 분리 요건이 돼요. 결혼을 했다. 30대 미만이건 이상이건 결혼을 했다. 그렇게 되면 세대 분리 요건이 된다. 그런데 이 요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백수면서 28세고 결혼도 안 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대 분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세대 분리를 해봤자 합쳐서 2주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춰서 세대 분리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주제는 요거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택이 1세대에서 1주택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다 비과세 해주느냐? 아니죠.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채워야 되냐면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1주택을 샀다가 바로 팔아. 네? 샀다가 한 6개월 만에 뭐 1억 올라서 팔아요. 그러면은 비과세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면 2년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2년을 보유를 해야지만 실거주로 인정을 받고요. 실수요자로 인정을 받고 실수요로 인정을 받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이걸 어디에 구입했느냐, 언제 구입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조건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2017년 8월 2일 전에 구입한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8월 2일 날이 여기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입니다. 파리 대책. 그래서 파리 대책에서 나온 내용이 이 대책 이후에 구입한 것들에 대해서는 2년 보유에다가 2년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예요.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17년도 8월 2일, 작년 8월 2일 그 전에 구입했던 것들, 그 전에 구입했던 것들은 무조건 2년만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이게 보유냐, 거주냐,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보유는 말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내가 들어가 살건, 월세를 주건, 전세를 주건, 렌트를 주건, 비워놓건 상관없어요. 그냥 보유만 취득하고 나서,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 쳤죠? 그러고 나서 2년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주 요건은 뭐냐면, 내가 직접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아니죠. 주민등록 등록을 한 다음에 2년을 살아야 됩니다. 세대원 전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원 전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2년 동안 살아야지만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파리 대책 전에 했던 거는 보유만 하면 되고요. 17년도 결국은 17년도 8월 3일 이후에 구입한 것들 있죠. 이후에 취득한 것들. 요거는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가 됩니다. 예.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2년 거주하면 당연히 보유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을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었던 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대상 지역, 여러분 알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것들, 요것들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거를 구입한 사람들은 2년 거주 요건이 플러스가 됐다. 요게 점인 거예요. 그럼 17년도 8월 2일 전에 구입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1주택자. 그러면 17년 8월 3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되겠죠? 8월 3일 이후 취득자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은 2년 거주 요건 플러스. 그러면 비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구입한 것들은 똑같이 보유 요건만 채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제 구입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구입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건이 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고가주택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9억 정도,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는데, 9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분해서 과세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주택들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 비과세 항목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9억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에는 안분 계산해서 과세. 왜냐면 비싼 주택 30억에 사서 50억에 파는 것도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런데 1주택이라고 해서 20억의 양도 차익을 그냥 봐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투기의 개념도 섞여 있다고 생각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라는 거. 어쨌든 그 개념 빼고 우리 1주택자로서는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이제부터 구입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것들 은 2년 거주를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 그럼 모르실 테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이 글씨 보이시나요? 조정대상 지역이 서울 당연히 전체 다고요. 서울 전체 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서울 전체 다. 그다음 경기 중에서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기. 그죠? 그 다음 부산에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진구, 남구, 수영구.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 추가로 지정된 게 이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그 다음 부산 기장군, 일광면 제외한 요런 지역들에 있어서 최근에 구입했다. 작년 파리 대책 이후에 구입했다. 이러면은 거주 요건까지 채워주셔야지만 1주택 비과세 항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주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반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일반 과세. 6에서 42%의 일반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 된다. 예,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8월 2일 대책 이후에 구입한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명 다 드렸나요? 그리고 자, 그죠? 요거 하나 또 빠뜨린 게 있네요.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무주택자분들
무주택자분들 중에 자, 이런 게 있어요.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내가 신규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신규 아파트는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분양 계약을 하고, 입주까지 가려면은 2년, 3년 기다려야 되죠? 2년 반, 3년 기다려야 되는데, 16년도 1월 달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18년도 5월 달에 입주 예정이에요.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입주야, 입주. 입주가 결국은 뭐예요? 취득이죠? 잔금 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져. 이 법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죠? 이거 나올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투기 수요도 아닌데, 사놓고 기다리니까 중간에 정책이 나와가지고 내가 입주하게 되니까 무조건 거주요건 채워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17년도 8월 2일 전에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도 계약건도 인정됩니다. 인정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기존의 법령 인정된다는 거니까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해당되냐면은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무주택자만 이거 전에 계약한 건, 계약이라는 게 취득은 아니잖아요. 원래 취득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구제해주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파리대책 전에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 안 채우더라도 2년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